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어느 것이 나을까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얼굴을 공개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라방 편집본에서만 얼굴을 보여드리고 일반 영상을 올릴 때는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갔었는데 얼굴을 조금 더 비춰주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어떤지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부동산 데이터 스터디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법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메디테라의 기초반 1기를 모집하게 됐습니다. 워낙에 제가 기초반 강의는 5년 정도 했었었는데 제 이름을 걸고 기초반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1기부터 받는 걸로 했고요. 제가 기존 5년 동안 했었던 기초반의 모든 엑기스를 담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별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아파트 투자해야 되냐, 빌라 투자해야 되냐, 오피스텔 투자해야 되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는 워낙에 좀 정책적인 규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기엔 움직이기엔 너무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쪽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종별에 따라서 특장점과 주의할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서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전반적인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사실 뭐 따로 얘기할 것도 없죠. 본인이 이제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거의 대표적인 형태인 거죠. 근데 이 아파트가 왜 문제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주거 정책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다 보니까 요새 이제 주거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대부분 다 아파트고 아파트가 가장 타이트하게 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이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점은 요새 주거 정책의 기준으로 돼서 이제 규제가 많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아무래도 대표적인 주거 형태다 보니까 가장 많은 수요층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요가 탄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의 특징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 내가 엑시트 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펼 때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추거나 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팔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막 지금처럼 규제가 막 돼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그쪽으로 몰려서 이제 막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안 좋을 때는 수요층이 확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아파트가 수요층이 기존 수요층에서 빠지는 거랑 워낙에 적었던 빌라 이제 오피스텔 수요층에서 일부가 좀 늘어났다가 안 좋아져서 쫙 빠지는 거랑은 그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수요층이 워낙에 많았던 종별에서 수요가 빠지는 거랑 그리고 조정장을 맞고 하락장을 맞는 거랑 그게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나 아파트는 수요층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뭐 싱글이라던가 신혼부부라던가 아니면 이제 학부모 가정, 그죠? 학생을 키우는 뭐 4인, 5인 가족이라던가 뭐 3세대 가족 이렇게 해서 수요층 자체가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조정장이 와도 실수요나 이런 것을 많이 갈아타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기존 집은 좀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그에 비해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싱글족이라던가 신혼부부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훨씬 많아요.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오래 거주하기보다는 이동이 잦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거나 그리고 더 좋은 빌라나 이제 오피스텔이 생기게 되면 철새족이라고 하죠. 더 좋은 데가 생기면 금방금방 이사를 해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또 풀옵션이어가지고 짐 같은 게 옮기기가 쉬워서요. 근데 아파트는 이제 학군이라던가 주변의 인프라라던가 그리고 기존의 생활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철새족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훨씬 이제 기존의 단지나 그 생활권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수요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 종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 그 부동산의 수익률이나 그 특징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종별에 따라서 거기에 거주하는 수요층의 특성이 나뉘기 때문에 그 종별의 이제 리스크라던가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우선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주거 공간이 차이가 나는 그걸로 인해서 뭐 부동산의 투자의 수익이나 리스크가 갈린다는 것도 있지만 수요층의 특성에 의해서 수익률이나 리스크가 갈리는 면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부동산 흐름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수요층도 탄탄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투자하기도 좋고 워낙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넓고 해서 소액부터 고액까지 정말 투자의 스펙트럼도 넓게 되죠. 그리고 주거정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흐름 투자가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패턴 그리고 흐름의 패턴이 일정하거나 변하더라도 그 크기의 변화가 예측해 보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그 흐름 자체가 되게 들쑥날쑥하고 그 모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흐름 투자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워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초보자분들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를 원한다고 하면 규제가 있든 없든 어쨌든 아파트가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수익률 면에서도 봤을 때도 저는 아파트도 해보고 빌라도 해보고 오피스텔 투자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워낙 이제 성향 자체가 이제 안정적이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똑같은 동시대에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를 투자했을 때 그리고 그 동시대를 넘어서 시간이 몇 년 흘렀을 때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투자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리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이 좋아져도 물론 뭐 프리미엄 거래나 이런 면에서는 뭐 오피스텔 분양권이 또 손쉽고 편할 수 있어요. 손바뀜에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기를 좀 길게 보든 짧게 보든 수익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파트가 훨씬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빌라는 어떤지 오피스텔은 어떤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빌라는 이제 흔히 다세대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생긴 이제 카카오맵 출처로 해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제 다세대 이제 이런 빌라라고 하죠. 근데 얘네들이 이 통건물을 모두 한 사람이 소유하면 다가구라고 불러요. 모양은 똑같이 생겼고 다 건축법도 다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거의 소유자에 따라서 이게 다세대 빌라냐 다가구냐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다가구로 이제 노후에 월세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다가구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세대 하나당 주인이 달라는 이제 다세대 빌라로 구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새 투자자들이 많이 가는 빌라는 약간 다세대 빌라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이 다세대 빌라의 특징은 최근에 이제 아파트 규제가 심해지면서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주거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이 빌라로 가시거나 투자 쪽인 면에서도 재개발이 확 뜨면서 이제 썩빌이라고 하죠. 흔히 썩은 빌라, 오래된 연식의 빌라를 이제 몬테크를 하러 들어가시기도 해요. 근데 물론 재개발과 빌라는 좀 약간 달라요. 재개발은 완전 투자용이고 빌라라고 한다면 주거 플러스 이제 투자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재개발의 빌라는 전혀 약간 다른 성향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할 때도 신축 빌라와 이제 재개발은 좀 다른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별의 특징으로 보면 빌라가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냐면 돈이 별로 없어서 소액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파트 가기 힘들어 빌라 해야 돼 약간 요런 소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나름의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어요. 오히려 편견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편견이 있으셔가지고 나는 투자금이 조금밖에 없어서 소액이니까 그럼 나는 무조건 빌라 투자부터 시작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초보 투자자고 소액이라고 하면 저는 아파트를 먼저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지역을 옮기고 지방이라고 한다면 소액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고 해서 최근에 수도권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무비 플러스 피 투자라고 해가지고 집을 사고도 돈이 안 들거나 집을 사고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소액 투자가 충분히 수도권에 이제 20평대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까지 가능했어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라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혹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최근에 특히나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수요층이 빌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썩비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썩비를 아니더라도 신축 빌라에서 몸테크 하면서 내가 여기가 재개발이 되거나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신축 빌라라도 들어가서 내가 주거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솔직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만약에 서울 안에서 핵심 지역 안에서 빌라를 들어간다, 정말 나는 몸테크 할 거다,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빌라라고 하면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시적으로 아파트가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나는 그래도 좀 핵심 지역에 빌라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안에서 재개발의 가능성이라던가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가신다고 하면 충분히 괜찮지만, 그 외에 그냥 요새 아파트가 규제가 심하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빌라에 가서 빌라도 아파트만큼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장밋빛 미래만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물론 시장의 흐름이 변해서 규제가 덜해지거나 조정장이 오거나 하락장이 오거나 할 때, 그렇게 되면 똑같이 다 규제를 받아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지만 수요층 자체가 확 갈리게 돼요. 그럼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을 더 안 하게 되고 집을 안 사게 되고 안전자산으로 옮기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빌라의 수요층 자체가 또 확 줄고, 빌라 같은 경우 정말 매도가 힘든 종별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도 저희 부모님이랑 이제 20대 때는 빌라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파는데 정말 그 스킬을 모두 사용하고 막 이렇게 해도 6개월 정도, 2, 3개월에서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은 걸려요. 아파트는 정말 잘 팔리면 보통 한두 달 내에 거래가 되는데, 빌라는 정말 안 팔리면 몇 년간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도에 있어서도 초보자분들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그런 종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내용이 길어질 수 있겠네요. 내용을 조금 많이 준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나는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정책의 영향에 의해서 빌라가 확 떠오르면 그때 들어갔다가 빌라의 그런 수요층이 꺼지기 전에, 정책의 영향을 받기 전에 내가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똑같이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종별의 차이만으로도 수익성이나 리스크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신 다음에 진입을 하시길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뭐 싱글이나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후 대비해서 아니면 뭐 제2의 현금 흐름으로 임대 수입을 원해서 투자로 세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전세가율이 높고 특히 월세를 받을 때 월세 가성비가 좋아서 소액 투자자나 임대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리한 종별이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이제 취득세 중과가 되면서 아파트가 빌라나 오피스텔로 수요층이 많이 몰려가고 관심이 증가하고, 오피스텔이 이제 아파트 청약이 쉽지 않으니까 오피스텔 청약이나 이런 분양 쪽으로 프리미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피스텔로 몰려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또 오피스텔 투자를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저도 오피스텔 분양권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오피스텔 때문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한 3년간 오피스텔의 그런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정말 오피스텔 하나만 가지고 3시간의 강의를 할 정도로 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고민을 정말 깊게 했었던
1인 중에 하나로 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할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피스텔의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파트 빌라와 다르게 좀 긴밀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장점은 대부분 오피스텔은 위치가 되게 좋아요. 뭐 역세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 인프라도 쓰기가 좋죠. 그리고 수익률이 월세 수익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빌라나 아파트보다 훨씬 똑같은 매매가를 주고 사더라도 월세가 훨씬 더 높아요. 10만원, 20만원 정도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월세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풀옵션이 있다 보니까 내부에 냉장고, TV, 에어컨, 세탁기 등 기본 시설이 있어서 싱글족이나 신혼부부가 부담 없이 들어오기, 접근하기가 되게 좋은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임대인의 입장으로서도 관리가 용이를 해서 훨씬 이제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의 또 좋은 점은 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우리가 정말 부동산 1도 모르는데 부동산 그 분양받으러 가면 정말 그렇게 설명을 잘해줘요. 근데 문제는 그 설명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면 정말 다행이긴 한데 대부분이 좀 그렇지 않고 분양 대행 업체에서 그냥 이렇게 A4 있잖아요. 그거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달달달달 외우게 해서 입지가 이렇게 좋고 인프라가 이렇게 좋고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투자하세요라는 거를 달달달달 외우게 한 다음에 그것에 맞게 이제 얘기를 하게끔 한 거여서 사실 부동산을 모르고 갔다가 혹해서 그냥 정말 마케팅의 용도로만 이렇게 활용되다가 이용당하다가 버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도 그런 유경험자로서 정말 홀딱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얘기를 잘 해주시거든, 친절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관리가 용이한 게 임대 관리 대행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 관리 대행 업체가 없더라도 건물 내에 있는 부동산에서 관리를 다 해주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건물에 오피스텔을 막 여러 개 갖고 있다. 그러면 사장님이 아예 딱 대놓고 월세도 다 맞춰줘, 그 세입자 관리도 다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가장 좋아서 사실 초보 투자자들이 오피스텔로 먼저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규제의 상대성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서 조금 더 메리트 있게 보이는 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피스텔의 단점도 있어요. 이제 풀옵션이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 들어요. 해가 갈수록 풀옵션 기구들이 노후화되면서 한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매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런 풀옵션의 유지 관리 비용이 이제 교체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오피스텔은 워낙 철새족이 많아서 세입자들이 자주 바뀌어요.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너무 막 써서 감가상각이 빨라요. 그리고 아파트는 이제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를 그렇게 잘 해주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관리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져서 감가상각이 빠른 건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관리 비용이라던가 그런 감가상각 때문에 그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신축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근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분양가보다 낮게 오히려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시세 차익도 다른 부동산 종류에 비해 시세 차익보다는 이 월세 수익 위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매매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분양가의 거품이 빠지고 그 원래 비용을 책정이 되면 그 사이에 그 손해액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 땅값을 가지고 오피스텔이 오르는 지역은 정말 강남의 요지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 아니고는 시세 차익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프리미엄 거래를 하시려고 한다면 이제 대체 주거지가 많고 빈 땅이 있으면 지속적인 공급이 돼서 만약에 오피스텔 프리미엄이 잘 붙어서 막 엄청 잘 가는 데다 그러면 그 주변에 빈 땅에 너도 나도 난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오피스텔은 되게 금방 지어요. 그래서 이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초보자들은 그런 약간 그런 센스라던가 감이라던가 반발짝 먼저 움직이는 그런 수요의 흐름을 체크하고 그 시장의 분위기를 변하는 거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세무 추적. 이제 오피스텔이 대거 확 들어가는 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별로 세무서에서 아예 딱 날짜를 정해놓고 출동을 해요. 그런 다음에 분양시 분양세
분양받을 때 너 이거 일반으로 그 일반 주택으로 일반 분양을 받은 걸로 해서 상가로 이제 월세를 주는 것처럼 해서 부가세를 환급을 받아. 그런데 이제 원래는 주거로 놓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세무 추적을 해가지고 너 부가세 환급받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세금 추적이 들어가고 추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주게 되면 그 각종 규제가 같이 되기도 하고 이런 세무 추적에 또 그 약간 추적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이 잘 붙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난립 가능성이 있어요. 수익성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약간의 공간만으로도 조금만 있어도 막 금방금방 짓거든요, 건축업자들이. 그래서 빠르면 정말 2, 3개월 안에도 공급하는 오피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제 움직이실 수 있는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단점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 수요층 자체가 아파트의 수요층과 달라서 리스크라던가 이런 움직임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오피스텔 노후화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보자라 그러면 좀 안정적인 종별을 선택하시고 내가 많이 해봤고 그쪽으로 많이 이제 스킬을 했어 그러면 센스 있게 정말 감도 있고 센스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공부를 더 많이 했고 경험이 있고 내공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빌라랑 오피스텔로 종별을 확장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초보자가 빌라 먼저 하거나 오피스텔 먼저 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의 특징과 주의점과 장단점이 이렇게 나뉘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단순히 규제가 덜하다는 이유만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을 너무 좋게만 보시고 접근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만 마치도록 할 텐데요. 내용이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피드백 많이 주시고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